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오늘 우영 연구 어차피 금요일 날 매주 하는데 급하게 오늘 하루 전에 하자고 한 거는 저도 이거 궁금해서 네. 그래서 우리 담당자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 시간입니다. 뭐 이게 오늘 아침에 FOMC 이제 리뷰인데 네. 일단 뭐 요즘은 FOMC 열리고 나면 하도 변동성이 크니까 다들 뜬 눈으로 이거 밤새 보는 사람들부터 옛날에는 채권 담당자 정도 봤었는데 요즘은 뭐 맞아요. 실시간 중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어제처럼 또 드라마틱하게 파월이 기자회견하면서 갑자기 시장이 급변했는데 네. 또 아침에 뭐 공포에 질려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FOMC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네. 그걸 좀 들어보고 또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도록 할게요.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11월 FOMC는 인상폭은 사실은 예상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다음에 과연 또 자이언트 스텝일까 아니면 또 줄어드는 폭으로 갈까 약간 이 고민을 했던 거잖아요. 시장에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조정을 좀 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랄까요 더 매파적으로 얘기할까 약간 이런 좀 방향성을 어떤 걸 좀 더 무게에 두고 말을 할까를 좀 봤던 것 같은데 오히려 성명문이 제가 알기로는 3시 새벽 3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새벽 3시 발표가 됐는데 그때는 성명문을 통해서 딱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긴축 통화 정책의 그 영향력, 효과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당연히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뭐 과거에 비해서 짧아졌다고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경제나 금융 환경 상황을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새롭게 문구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인상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을 들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좋아했죠. 왜냐면 그럼 12월 FOMC 때 75가 아니라 50으로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더 나아가서 25로도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을 해석을 하면서 금리는 장당기물 금리 다 빠졌고 증시는 다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기자회견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스탠스를 보여줬냐면요, 파월이 뭔가 성명문하고는 조금은 다른 느낌처럼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속도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9월달 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보면 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금리가 생각하게끔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9월달 FOMC 때 발표된 점도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가 이제 4.5%까지 인상을 하는 거, 내년도에 한 번 더 올려서 4.75, 내후년도에는 이제 인하를 하는 것들을 전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125를 인상을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75, 50을 인상을 하면 되는 거고, 이 다음 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한 번 정도 25p 인상을 하면 인상이 끝날 거다라고 전망을 했던 거였어요. 9월달 같은 경우는. 근데 오늘 얘기를 한 거가 보니까 이제 좀 이때보다는 최종 금리 레벨이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4.75%라는 금리 레벨이 다소 높아져서 5%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구나 생각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명문에서는 인상의 속도 조정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 레벨이 되게 중요하다. 오히려 속도보다는 언제까지 우리가 더 많이 인상을 해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서 말을 하면 빅 스텝으로도 많이 갈 수는 있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줄여도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25로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 발표되는 이 점도표는 당연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유지할 것 같은데 이제 내년도 수치가 바뀌면서 아까 전무님하고 내려오면서 얘기하셨듯이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조금 이렇게 25로도 인상이 되는 방향으로 가서 4.75가 아니라 이제 5%대 이상의 금리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들은 금리 같은 경우는 다시 하락분 다 되돌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증시는 반락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오히려 좀 성명문보다는 매파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줬던 FOMC였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제목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얘기는 썼어요. 그러니까 물가의 큰 하락이 없어도 다음 달에 인상폭은 축소가 될 수 있다라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이번 달에 발표되는 CPI 내지는 PC 뭐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 이런 것들 보면서 FOMC가 나올 텐데 만약에 물가가 뭐 CPI 기준으로 8%대에서 빨리 막 많이 안 빠지고 PC 물가는 뭐 헤드라인 기준으로 6%대에서 안 빠지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 또 75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잡을 수 있잖아요. 더 강한 인상을 하거나 그건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거의 마지막 문단이에요. 이제 세 번째 줄 여기인데요. 끝에 세 번째 줄인데 물론 인플레이션이 결정적으로 하락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인상폭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의 둔화, 하락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답정너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7월 달부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상폭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죠. 머지않아 인상폭이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7월 달 이후에 지표가 좀 너무 좋게 나왔고 뭐 물가 높고 고용 좋게 나왔고 8월 잭슨홀 미팅에서 스탠스를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평가가 됐고 실제로 9월달 FOMC에서 전도표 바뀌고 또 그 인상폭 같은 것들은 또 유지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하고 전도표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더 강한 긴축을 예고를 하고 약간 이러면서 7월 달부터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게 기대감이 없어졌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의사록을 좀 보셔야 돼요. 7월 달, 9월 달 차이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7월 달, 9월 달에 대부분 모든 이제 위원들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상폭 줄이는 거가 필요하다, 적절하다라고 동의를 하지만 7월 달에는 그 문장이 거의 끝이에요. 근데 9월 달에는 일부 위원들이 또 그런 얘기를 더 강조를 합니다. 뭔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속도를 좀 조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과 금융 여건 상황과 경제 상황이 이제 인상폭을 줄일 만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9월달 FOMC에서 의견을 얘기하지 못했고 그냥 기존의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 좀 달라요. 이번에는 그러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정확한 시점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다음 달 회의 아니면 다다음번 회의 그러니까 다다음번 회의가 1월 말에서 2월 초거든요. 그래서 1월, 2월 FOMC라고 말을 하는데 그 회의에서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뭔가 이번 회의에서는 인상폭 조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논의를 했겠구나. 시점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위원들은 12월, 어떤 위원들은 다다음 회의에서 인상폭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11월 FOMC 의사록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 11월 FOMC 의사록이 3주 후에 발표되거든요. 6주 후에 12월 FOMC가 있고 3주 후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의사록 보면 더 명확해지죠. 언제 나오죠? 3주 후면요. 3주 후 수요일이에요. 그러면 11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11월 3일이니까 11월 24일인가요? 뭐 3주 후니까요. 그때 발표가 되고요. 11월 FOMC 의사록이나. 네, 12월 FOMC는 그로부터도 3주 후. 그러니까 오늘부터 6주 후여가지고. 네. 12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4일인가? 뭐 그래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11월 FOMC 의사록을 보면은 사실상 12월에 빅스텝을 할지 아니면 빅스텝 시점이 내년이 될지 조금 더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어제 시장에서 좀 파월 연설하면서 당황했던 게 결국 금리 인상 중단 논의에 대해서 네. 매우 이르다. 네. 뭐 베리란 형용사가 들어가면서 네. 사람들이 더 베리 프리매추어.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많이들 지적을 했고, 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은 방금 말한 속도 조절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고, 네. 그거는 연준에서 확인해 준 것 같아요. 네. 속도 조절할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터미널 펀드 레이트 최종 정책 목표 금리. 근데 저는 약간 좀 너무 무책임한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하는 건 괜찮다. 왠 줄 알아요? 금리 인하하면 되니까. 그 말을 근데 했죠. 금리 그러니까 인상을 좀 많이 하지 않고 좀 오히려 덜 한다라고 했을 때 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웃긴 거는 금리 인상을 하긴 하겠죠. 왜냐면은 당연히 내년 뭐 상반기까지도 물가가 2%는 안 올 거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환경은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 고용시장 지표, 물가 지표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연준에서 많이 받는 비판이 그때도 말씀을 항상 드렸지만 백미러를 보고 정책 결정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다 조금은 시차가 한 1개월, 2개월 뒤에 지표들을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괜찮구나 더 해야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는 거라도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비판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약간 이런 발언들은 너무 좀 금리 인상을 좀 하다가 또 옛날처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긴축인 것 같아요 하면서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정책 측면에서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우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긴 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게 리스크를 파월이 얘기할 때 네. 그 금리를 더 올리는 거는 네. 여러 가지 이제 금융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때 되면 금리 내리면 된다. 맞아요. 이 얘기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거 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흔들렸는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소위 우리가 연준이 갖고 있는 소위 물가를 잡겠다는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의지와 네. 금융 불안정을 좀 어떻게 보면 통제할 거냐 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지금은 당장 파월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가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력이 되니까 미국은.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시초의 잡 오프닝 그 구인 건수 보면은 네.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실업률이 언제 올라갈까요? 뭐 굉장히 부행적인데 더 지쳐질 거란 생각이 드는 거고 미국의 소비도 매우 견고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가 미국 경제 지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게 요즘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은 경제가 너무 괜찮으니까 기업 실적도 그렇게 아주 빠가지질 않거든요. 빠가지지를. 네. 그래서 그런 말 안 한 거 아닌가 우혜연 연구원이 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분명한 거는 이 너무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분명히 여러 군데 균열이 생겼고 네. 우리나라도 요즘 난리였잖아요. 그죠. 근데 정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이제 세미나 어제도 오늘 물어봤는데 큰일 났네. 내가 오늘 뭐 연준 뭐 큰 영향 있겠습니까? 아이고 급락을 해버렸어요. 아닌데 뭐 나는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이제 뭐냐면 그 연준 입장에서 정책이 약간은 이미 변했다는 거지. 글로벌 통화 정책이 통화 증가율이 계속 막 빠지고 있는데 이게 바닥을 잡아갈 것 같은 게 연준 같은 경우에 연준이 이렇게 하는데 또 하나 바이백 하잖아요. 그죠. 미국이요. 미국 제가 그치. 네, 미국 재무부는 바이백을 하고 우리나라도 금통위는 금리를 올리고 또 우리나라는 채권 펀드에서 채권 사고. 네. 어떻게 약간 상충 관계 느낌이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어쩌면 돈을 무조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그냥 돈을 회수하는 국면에서 네. 좀 바뀐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잘못 본 건가요? 아니요. 저도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정책이 그러니까 금융 안정을 위해서 금융 당국이 펼치는 것도 알겠고 왜냐면 그쪽 시장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리스크가 많이 올라온 건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던 건 맞았는데 과연 한국은행이 그러면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전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유동성 푸는데 얘는 계속 그러니까 조이는 정책을 폈을 때 과연 어떻게 정책이 영향력이 있는 걸까, 효과가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전화도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기자님분들한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재무부가 채권을 사주는 거는 아직 뭐 결정이 된 건 없고 이제 그냥 그러니까 다음 분기 국채 발행을 지난 분기보다 좀 더 규모가 늘어난 부분 그럼 오히려 이거는 시장 금리 측면에서는 안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바이백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좀 정확하게 없는 상태에서 재무부에서는 일단 다음 분기를 지난 분기보다는 더 많은 규모로 국채 발행하겠다라는 얘기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불안한 모습들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다음 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연준에서도 이러한 느낌? 약간 인상폭을 조정을 이제 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시장의 컨센이 4.75잖아요, 일단. 4.75고 달성하는 방향이 원래는 50, 25로 해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50, 50 내지는 뭐 75, 50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인상을 해버리면 금리가 레벨이 훅 올라가 버리는 또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인상폭을 조정을 해서 지금은 뭐 인상폭을 줄여봤자 빅스텝이긴 하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는 베이비 스텝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인상폭을 20으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의 폭이나 금리 인상의 정도는 생각보다 이제 레벨이 막 급등을 하는 레벨
나오는 장세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하는 측면, 재무부에서 발표해주는 것도 계획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 금리는 오히려 이제 더 강한 인상을 그러니까 시사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더 올릴 수 있는 점, 약간 그런 거. 미국은 그런 소위 뭐 큰 문제가 별로 미국이 제일 좋아요 지금. 경제요? 경제도 그렇고 금융 간의 불안정. 근데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아니 뭐 금융 불안정. 금융 불안정이요? 아. 보면은 미국은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금융 불안정이 좀 생긴 나라.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건 요즘 이게 현안이니까 제가 더 와닿는 거죠. 요즘 제가 맨날 회의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여의도에 이런 문제가 생긴 뒤로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정책 당국이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직은 채권 매니저들이 여러 기관들이 수도꼭지를 잠가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굉장히 강한 어떤 것을 뭐 우리 다 증권사들이 당연 관련돼 있으니까 내일 뭐 내가 투자위원회 소속인데 뭐 맨날 그것에 정신 없으니까 네. 어떤 느낌을 받는 거냐면 뭐 금리는 올리는데 정책 의지는 확실하게 이런 소위 금융 불안정 쪽을 해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썼던 정책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까지는 아니고요.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많이 제가 이제 나왔죠. 한 얘기 안 하다겠지만, 야 이런 것까지 벌써 되나? 뭐 이런 느낌이거든. 뭐 한국은행만 해도 한국은행이 이제 IP 매입 같은 것도 원래 코로나 때 무제한으로 해줬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6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시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그맣게 하는 거지만 네. 계속 토도 이제 우리도 의심하고 시장에서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한국이라는 게 가장 제가 접하기 쉬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네. 사실 제가 미국을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으며 네. 영국 얘기해도 뭐 기사 네.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모든 중앙은행과 현재 지금 정책 당국이 대처하는 건 비슷한 상황일 것 같거든. 내가 너무 이건 혼자서 추론이 너무 멀리 가는 건가? 어떻게 채권하는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은 뭐 ABCP, 그러니까 회사채 쪽이나 뭐 단기 시장 쪽에 대한 유동성이 좀 많이 그 경색이 정도가 됐던 아니에요. 그냥 채권시장은 ABCP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다 거래가 정지됐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레딧 쪽이 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일단은 금융당국에서 뭐 체납펀드나 이런 거 통해서 또는 PF 쪽 뭐 이런 대응 같은 것도 다 나왔더라고요.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한 데 국한돼서 조금은 유동성이 풀리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재정 정책이 문제가 됐던 거는 돈을 이제 시장에다 실물 경제에 푼 게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풀려서 물가가 아니, 올라가고 그렇지. 했던 것들이. 그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정책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실제로 50조 원이 다 집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심리에 안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일단은 RP 쪽까지밖에 그다음에 그 채권 대상만 늘려준 거 정도밖에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 좀 개입을 하긴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나가겠다라는 약간 기조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긴 여기대로 일단 지원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금리 인상을 멈추긴 좀 어려운 상황인 거다. 당연하죠.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게 더 악화가 되거나 해서 이제 크레딧 쪽만이 아니라 더 다른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금리 인상 멈춰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문제가 없으니까 미국만 좋으면 돼. 그래서 파월이 자기밖에 생각 안 한다고 하는데 네. 뭐 그런 얘기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어딘가에 균열이 커지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정책 당국이랑 전부 다 막 말은 무섭게 하는데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오유영 용어에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제가 꼰대들 돼서 하나 장점이 뭐냐면 산전수전 걱정하면서 수많은 잘못된 판단을 해봤거든. 수많은 잘못된 판단과 수많은 회사에서 막 비상회의하고 이럴 때 수많은 그 어떤 경험이라기보다 후회들. 오늘 같은 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이거 뭐 FOMC 하고 나면 다들 오늘 다 공포에 질려서 다 던지고 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뭐 말을 또 했는데 하여튼 미국 얘기하는 4페이지 그림 보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고용 이쪽이 너무나 견조한 거랑 어떻게든 PC가 굉장히
아직은 높죠. 진짜 높네 이거. 네, 6% 그다음에 헤드라인 6%고 코어가 5.1%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난 사실 어제 파월이 2% 물가를 얘기하니까 그럴 때 깝깝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 아닌가요? 아 근데 이건 당연히 그러니까 정책은 긴축으로 가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9월달 FOMC 때 금리를 인상을 하고 나서 그 금리는 이미 이론적으로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긴축적인 범위에 있는 기준금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다라는 거는 그 강도가 더 세졌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효과는 당연히 이제 오늘 이래로 한 몇 개월 후에 더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가 빠지긴 빠질 때 강하게 빠지는 시점은 연내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년 뭐 상반기 1분기 지나가면서 2분기 막 이때는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조금은 안정이 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통화 정책이 뭐 긴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더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긴축의 강도가 더 세지는 거잖아요. 기준금리의 그 위치가 더 세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뭉치고 마치 그 눈덩이가 쌓여서 이게 막 뭐 있잖아요. 눈이 쌓여서 눈덩이 되는 것처럼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질 거거든요. 점진적으로 커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상을 하다가 멈추는 시점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게 원래는 내년도에 이제 1분기까지 인상을 해놓고 멈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죠. 그리고 그렇지. 네. 그리고 뭐 금리 내리는 거는 뭐 생각지 말아라 지금은. 지금은 인상을 멈추는 거, 동결도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데 인하는 당연히 뭐 논외겠죠 지금. 그쵸. 네. 뭐 다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어제 생각보다 달러가 반응을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금리는 어땠어요? 미국채 금리 어제 4% 깨진 거 봤었는데. 네, 3.9로 빠졌었다가 다시 4%대로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팍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끝났어요. 그래서 금리 둘 다요. 2년물하고 2년 좀 더 올랐죠. 왜냐면 그 더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또 크게 올랐고, 그다음에 달러는 제가 글 쓰면서 언뜻 본 게 112포인트였거든요. 그래? 근데 제가 어제나 엊그제 봤을 때 111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112면은 그냥 조금 강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전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강세가 심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하여튼 뭐 좋은 뉴스는 아니죠. 뭐 연준에서 파월이 한마디라도 좀 거슬러 줬으면 네. 시장의 랠리가 더 이어졌을 텐데. 근데 파월은- 정말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이제 연준에서도 그래요. 파월 의장도 계속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하냐 또 물어봐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기자들이. 근데 답변이 좁아졌죠. 하지만 가능합니다. 계속 유지를 하거든요. 그 얘기도 그랬고 네. 나는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뭐 계속 금융 불안정에 대해서 질문하면 회피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뭐 그리고 통화 정책이라는 게 진짜 지금은 막 계속 금리 올릴 것 같잖아요. 내년도 뭐 상반기엔 다 계속 금리를 올릴 것 같지만 이제 뭐 일부의 문제가 생기거나 내지는 경제의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도 빠르거나 하면 또 더 빠른 시점에 이른 시점에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야 될 무슨 것 요번에 같아요. 우리나라를 보면서 들었던 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지금 어제도 그 모 보험사 그 사건 매우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금리가 올라오니까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균열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긴박하게 어쩌면 안 좋게 보면은 야 우리나라 그냥 붕괴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한 2주 동안을 보면 근데 꾸역꾸역 근데 또 중요한 건 왜 그게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핵심 금융기관 누가 뭐래도 은행이 건전하다는 거죠 지금 네. 은행이 건전하고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건전하고 뭐 근데 제가 요즘에 연간 전망을 아직 발간 안 했는데 본 약간 서베이가 뭐였냐면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한 그 내용이었어요.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레벨은 얼마이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뭐 가중 평균으로 했을 때 2.91%예요. 2.91%면 뭐 거의 뭐 대다수가 3% 정도 기준금리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이하를 말한 기업도 있는 거고 그 이상에 대해서 답변한 사람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3%거든요 기준금리가. 그치. 근데 11월 달에 한 번 더 통화 정책이 결정회가 미국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저희가. 4% 가는 거지 뭐. 그죠. 따라가긴 가야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 금리 레벨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확 뛰어넘는 레벨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 기업들이 지금 자금난에 좀 겪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 같아서 거기도 금리가 막 불리는 올라가는 대로 것들. 금리를 뭐 단기 이동성이 없으니까 네. 어떤 금리라도 뭐 구할 수만 있으면 구하는 거죠 지금은. 근데 그게 사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지금 음. 통화정책, 그러니까 금융권 당국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회사채를 사람들이 안 사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발행금리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금리가 다시 더 높아지는 맞아요. 악순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채 발행하지 말고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우리한테 담보 맡겨두고 빌려 이렇게 한국은행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이제 금리가 만약에 한국도 연준 따라서 올라간다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요새 치다 맨날 만나는 사람이 채권 매니저니까 막 채권을 안 좋게. 다 거래 안 되고 다 끝났잖아요. 지금 네. 뭐 무슨 일은 아니지만. 북클로징이지 뭐. 근데 그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하여튼 정책 당국도 그런 소위 굉장히 강력한 게 나오는 거거든. 지금 어떻게든지 이걸 누군가를 망하게 두지는 않겠다라는 의지 아닐까요? 그래서 네, 뭐 아니, 오늘 이제 뭐 좋을 거 없는 날인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여튼 연준도 미국은 체력이 되니까 이렇게 세게 나가는 것 같고 네. 미국이 저러니 나머지 나라들은 죽을 맛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고 또 레고랜드가 저렇게 한번 사고 치니까 이제 막 이게 소용돌이처럼 여러 군데 영향을 주는데 그냥 여기서 한번 좀 차분해지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막 또 요즘은 이제 미디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책에 감수를 하게 됐는데 소음과 어떤 정보를 구분해야 되는 뭐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요즘 이런 소위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아마 오늘 아침에 진짜 다들 공포에 질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들도 뭐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좀만 시기를 좀 높게 보면 어떤 인플레라는 게 결국 마냥 올라가지는 않지 않을까요? 하나 요새 그렇죠. 걱정거리 하나 생겼어. 어떤 거예요? 다시 유가 같은 게 좀 올라오길래 그건 좀 다시 커머더티 가격이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은 좀 내가 되더라고. 올라오면 또 물가가 막 치고 더 올라가진 않겠지만 음. 이제 빠지다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네. 하여튼 연준이 그래서 그런지 이 물가가 굉장히 잘 안 잡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파월이 뭐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네. 왜 이렇게 막 아까 우영 연구원이 굉장히 분노했던 리스크는 금리를 안 올렸을 때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가 바로 물가 얘기를 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올렸을 때 좀 약간 균열이 와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균열이 정말 파고까지 가게 놔둘 거냐 아니면 그 전에 조치를 취하냐는 최근에 한국을 보니까 파고까지 가게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전한 거고 아시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에 연준 여러 군데서 얘기 들으셨을 텐데 하여튼 저희 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네. 아무튼 내일 또 우영 연구원한테서 궁금한 건 자세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예. 네. 함께 고민하시죠.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요. 뭐 아무나 막 주워 먹지. 감정 조절도 안 되지. 뒤를 따라서 우리를 모욕하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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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really hard. 해외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